안녕하세요.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 생활의 김정섭입니다. 생명보험은 장기 상품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풍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인데요. 특히 생명보험은 빈약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주면 물론 장기 납입을 통한 경제발전 자금 조달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민감한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살면서 우리는 재화를 구매할 때에도, 돈을 벌어들일 때에도, 심지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에 부합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 중 세율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세금은 바로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매년 신고하고 계시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되는 구조인데요.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가 또 다른 재테크 전략으로 여겨지면서 심지어 금융상품 가입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비과세가 있는데요.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금액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고,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소득세액의 일부를 감면하여주는 세제 혜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는 저축의 발생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여주는 세제 혜택인데요.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세제 혜택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금융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의 경우 과거 적용되었던 금융상품 대부분이 일몰된 상황인데 반해 세액공제 혜택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 시 그 세제 혜택의 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대표적인 제도 및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의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노란우산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적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주어지고, 노란우산 공제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의 경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들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 개인의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이외에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가입 시에도 소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눈여겨볼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모든 세제 혜택에는 장단점이 존재하죠. 따라서 가입자는 세제 혜택을 선택할 때 본인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경우 저축기간 중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저축기간 동안 매년 연말정산을 받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으로 소득세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저축할 때에는 세금 감면이 주어지지만 향후 만기금이나 해지환급금, 연금 등 환급받을 때 철저하게 과세가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할 때는 신나지만 돈 받을 때는 기분 나빠지는 세제 혜택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인데요. 이어 비과세의 경우 저축할 때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서 재미가 없지만, 반면 돈을 받을 때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아서 세후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업계의 대표적인 세액공제 전용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연금저축은 여느 금융상품과는 달리 은행과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범용상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기관별로 취급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납입 형태의 경우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이 자유납입 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연금저축은
정기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어 적용금리 역시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운용 실적에 근거하여 수익률이 배당되는 실적 배당형인 반면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공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 여부를 보면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제외하면 모두 원금 보장이 되는데요.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 실적 배당형 상품임에도 원금 보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 연금저축보험도 원금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원금이란 다름 아닌 해지환급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펀드 운용으로 인한 적립금 손실에 대하여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중 어느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더라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할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따라 가입 시 나름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수익률이겠죠.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가 다소 우세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특성상 운용상의 수수료와 보수를 매년 적립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적립금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사업비 공제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공제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반면 공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가입 시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공제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세액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연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간 세액공제가 저축액 한도의 경우 가입자의 연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주어지며 여기에 적용되는 공제율 역시 가입자의 연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6.5%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액은 최대 66만 원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간 세액공제 저축액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추가 납입액을 포함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연계하여 합산으로 세액공제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 추가납입분,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에 대한 납입분을 모두 포함하여서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저축액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가입자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이거나 IRP 계좌를 개설한 상태라면 굳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700만 원까지 저축하였을 때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단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400만 원까지만 저축액에 대하여 연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2020년 1월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종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저축액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년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한도 역시 최대 99만 원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 보험료가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축성 보험 가입 시 보장성 특약을 부과한 경우 특약보험료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다름 아닌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만약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금융권 범용상품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 혜택은 저축기간 동안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향후 만기 시나 중도 해지 시 또는 연금이 개시되어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과세가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전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